안녕하세요. 하롱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500명 구독자 기념으로 지난번에 이제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 이벤트 진행한 것에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와서 이거에 대한 질문들을 전부 다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고, 간단하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거 풀어질 수 있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를 제가 혼자서 이렇게 계속 주저리 말하고 있으면은 조금 지겨우실 것 같아서, 마침 시간이 있으신, 전에도 제 영상에 한번 출연했었던 하늘님께 좀 질문을 부탁을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하늘입니다. 반가워요.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오글거리죠.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박영준님의 질문인데요. 가장 스탠다드한 만년필은? 스탠다드하다는 게 사실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스탠다드하다는 거는 가장 일반적이고 흔히들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 만년필이다 하면은 이런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스탠다드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가장 스탠다드한 만년필의 원통형과 C가형이 있고, C가형에서는 몽블랑 149, 원통형에서는 파커의 듀오폴드가 가장 스탠다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최정우님의 질문인데요. 운필법 영상은 언제 올라오나요? 운필법 영상은 지난주에 올라왔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김동원님의 가격대별 추천 만년필은? 가격대별 추천 만년필이라고 하면은 사람에 따라서 손의 모양이나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제가 이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잘 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추려보자면, 저는 사실 입문용 만년필로는 에르고 그립이나 플래티넘 프레필을 가장 추천을 많이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어정쩡하게 막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짜리 만년필들 막 여러 개 사는 것보다 5만원 선에서는 라미 사파리, 그 다음에 플래티넘 프로시언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면 트위스비의 만년필들이 괜찮은 게 많아요. 580이나 미니나 다이아몬드 같은 만년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추천을 드릴 만하고, 10만원을 딱 넘어가면 개인의 취향이 확고해야 돼요. 솔직히 개인의 취향이 확고하지 않은데 10만원 이상의 만년필을 쓰게 되면 오히려 계속 만년필만 교체하면서 좀 이렇게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일본 만년필에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커스텀 74, 742, 743, 딱 10만원, 20만원, 30만원이거든요. 그 만년필들 기준으로 해서 이제 플래티넘 센츄리라든가 아니면 세일러라든가 아니면 난 피스톤 필러가 좋아 라고 하면은 이제 펠리칸의 200, 400 같은 만년필들을 같이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선유님이랑 겜제님이랑 목요일님이랑 김동원님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건데요. 만년필을 단 한 자루만 남긴다면? 저는 사실 만년필을 굉장히 여러 종류를 동시에 쓰는 편인데, 지금 갖고 온 것만 해도 5자루인데 사실 책상 위에 지금 4자루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년필마다 잉크 색깔을 다 다르게 넣고 굵기마다 또 다 다르게 넣고 이런 편이라서 하는데, 한 자루만 남긴다. 한 자루만 남긴다고 하면 머릿속에서 사실 2자루를 지울 수가 없어. 솔직히 저는 이제 파카 51이랑 몽블랑 149 이 2자루가 정말 막빙이거든요. 근데 몽블랑 149는 사실 쓰면 쓸수록 되게 편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저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149가 지금 현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시되고 있는 몽블랑 149는 무겁다. 그러니까 90년대나 80년대 149를 구하실 수 있으면 그 149가 참 좋은데, 물론 50일도 지금은 구할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따지고 보면은 현행 만년필 중에 제가 한 자루만 딱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께 어떤 것을 추천할 수 있느냐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대체적인 가격대나 퀄리티를 생각했을 때 저는 커스텀 743 만년필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쓰기도 좋고 적당한 사이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나무지기 91님의 질문인데요.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만년필과 가장 좋아하는 만년필은?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이 149랑 800이에요. 지금
저는 사실 이 오버사이즈 만년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예전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막 5색 볼펜, 3색 볼펜, 멀티펜 같은 거 사용할 때도 막 스타일필 5색짜리 두꺼운 거 그런 거 막 많이 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파카의 소네트라든가 이런 얇은 계열의 만년필들이 손에 잘 들어오지 않는 편이었고,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면 149, 800, 그 다음에 제 책상 위에 있는 이전에도 한번 리뷰한 바 있는 700R이 요즘 가장 많이 제 손에 잡히고 있는 만년필입니다. 6번째 질문이에요. 리토페스님의 가장 만족스럽게 쓴 필기구는 무엇인가요? 제 인생에 가장 만족스럽게 썼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직 리뷰는 하지 않았는데 그 파카 듀오폴드 인터내셔널 사이즈 만년필 하나가 있어요. 이제 1980년대 후반에 만든 완전히 그 복각하자마자 초창기에 2세대 듀오폴드 인터내셔널이 있는데 제 인생 첫 번째 플래그십 만년필이기도 했고, 그 만년필에 사실 추억도 많고 제가 오랫동안 쓰면서 제가 아니면 그 만년필의 부드러움이 그 사람들한테 잘 안 느껴질 정도로 제 손에만 딱 맞는 만년필이 한 점이 있거든요. 그 만년필이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썼던 만년필 중에서는 가장 만족감이 높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째 질문, 견제님의 질문입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샀는데 인생템이 된 만년필은? 사실 기대 없이 샀는데 인생템이 됐다. 저는 사실 쓸 생각이 없으면 만년필을 안 사거든요. 저는 이제 소장용으로만 만년필을 사는 경우는 완전히 빈티지거나 아니면 제가 구할 수 없어서 구한 만년필들 외에는 제가 사실 대부분의 만년필을 다 실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았는데 인생템이 된다? 저는 기대하지 않은 만년필은 사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하고 샀는데 굉장히 실망한 만년필들은 제 개인적인 소견에는 캠리스 시리즈랑 그다음에 라미 다이알로그 3, 이 만년필들이 대체적으로 무겁고요. 그 다음에 무게 중심이 조금 이상하게 설정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클립이 많이 사람들에게 거슬리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그 클립이 거슬리진 않았는데 실용적인 만년필이다 라고 하기에는 저는 그다지 손이 많이 가지를 않아서 지금은 갖고 있는 캠리스나 그 닙이 숨겨지는 그런 만년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8번째 질문이에요. 쿠로 R2님의 질문이에요. 부드러운 만년필과 사각 있는 만년필 중 하나를 고른다면? 모든 만년필은 결국에 부드러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각 있는 만년필을 사도 꾸준히 쓰잖아요. 부드러워져요. 근데 부드러운 만년필이 꾸준히 쓰잖아요. 사각이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만년필이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된 지필법으로 오래 쓰게 되면 결국에 모든 그 금속이라는 게 마찰이 생기게 되면 미끄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그 사각임이라는 게 굉장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각임을 특이하게 더 많이 넣는 회사들이 있고 그 사각임을 최대한 없앤 상태에서 출시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제 손에는 사실 제가 파이로트 오로라를 굉장히 또 좋아하기도 하고 반대로 몽블랑, 펠리칸, 파카를 되게 좋아하는 것도 보면은 글쎄요, 사각이는 것과 부드러운 것.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결국엔 제 팬들이 다 부드러워졌으니 저는 부드러운 필감을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9번째 질문. 야야님의 질문이에요. 이건 꼭 사야 하는 명기는? 꼭 사야 된다. 꼭 사야 된다. 사실 만년필을 꾸준히 오래 쓰는 사람들은 빈티지를 제외하고요. 몽블랑 149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체품으로 몽블랑 146이 있어요. 149는 솔직히 크실 수 있어요. 하지만 146이나 149나 사실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 만족도의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지금 나오는 만년필들이 왜 몽블랑 149의 디자인이나 경향이나 그것의 완성도를 쫓아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수많은 만년필 살 바에 차라리 이거를 안 샀으면 몽블랑 한 자루를 샀을 텐데 라고 후회하시는 이유를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번째 질문. 도연문님의 질문이에요. 유튜브 시작 계기는?
사실 제가 2019년 중순에 전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역하기 전에 제가 허리 수술을 들어가서 한 4개월 정도 병원 신세를 지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크게 활동을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원래부터 만년필 쓰는 것들은 좋아했고 만년필 블로그를 201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유튜브로 영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조금씩 하고 싶다라는 생각과 열망이 조금씩 있었는데 마침 그때 시간도 많고 책상 위에 항상 앉아있고 침대에 누워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시작한 지 오래된 것 치고는 제가 컨텐츠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조금 매니악한 성향이 있는 건지 성장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참 아쉬운 점입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도현님이랑 나무지기님, 재준익님의 질문인데요. 만년필은 어떤 계기로 처음 썼나? 만년필은 사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년필은 갖고 계신데 만년필을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책상 위에 만년필 한 자루가 계속 꽂혀 있는데 그걸 안 쓰고 그냥 계속 거기 꽂혀만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그냥 내가 한번 써야겠다 해서 가까운 문구점에서 그때 당시에 그 한국 바이로트 검은색 잉크를 사서 쓰기 시작한 게 제 처음이었고 그 만년필이 파카 45예요. 지금은 이제 배럴이 깨지고 그래서 그 닙이랑 그립이랑 이 부분만 살려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45 이후로 사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그 만년필 한 자루만 쭉 썼거든요. 그거를 거의 10년 가까이 쓴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들어서 이것저것 다른 필기구를 사면서 이렇게 필기구 커뮤니티에서도 활동하고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파카 45가 제 첫 번째 만년필이고 저에게 가장 오랜 시간 사용된 만년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번째 질문, 도현님의 질문인데요. 만년필의 장점은? 만년필의 장점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만년필이 장점이 많은 필기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볼펜처럼 간편한 것도 아니고요. 하다못해 이렇게 애플 펜슬 얼마나 간단해요. 썼다가 지웠다 글씨 틀리면은 다시 뒤돌리고 백하고 이런 거 다 되잖아요. 이런 시대에 굳이 만년필을 쓴다는 거,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바른 자세로 올바른 지필법을 잡아서 잉크를 넣고 하는 그 과정이 사실 굉장히 감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내 손에서 글씨가 직접적으로 나간다는 것들이 또 잉크가 그어지면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들이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만년필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13번째 질문도 도현님의 질문인데요. 만년필이란? 만년필은 다른 어떤 필기구들과 굉장히 차별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원래는 파운틴 펜이라는 영어 영문이 그냥 잉크가 분수처럼 피어나오는 펜이라는 느낌이지만 한국에서는 만년필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왜냐? 만년 동안 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반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쓰는 펜이라는 얘기예요. 볼펜, 모나미 볼펜 이런 거 볼펜 사봤자 심 갈아버리고 그러면은 또 그냥 몇 개월에 한 번씩 바꿔야 돼요. 만년필 뭐 샤프 같은 것들도 그렇죠. 샤프심 막히고 앞에 핀 고장나고 그러면은 또 시간이 이게 나만의 것이다. 샤프심을 바꿀 때마다 필기감이 바뀌는데 근데 만년필은 다르거든요. 내가 잘못된 지필법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년필은 결국에 거기에 길이 들어서 잉크가 나오는 형태가 돼요. 그런 점에 있어서 만년필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되는 필기구다 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개인적인 질문이네요. 문구 대장정님의 바롱이 직업. 제 직업이요. 저는 고루한 대학원생입니다. 아주 슬프죠. 소년이 잘못하면 소년원에 가고 대학생이 잘못하면 대학원에 갑니다. 저는 대학원에 갔습니다. 제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요. 기타 유흥 같은 것도 거의 다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집, 뭐 학교, 학원, 그리고 애들 가르치러 제가 이제 학원 같은 데 이제 출강을 조금 다니고 있어서 개인적인 이제 과외 교습 같은 것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다시 집에 들어오고 뭐 친구 가끔 만나서 이제 점심 먹고 카페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는 돈을 다 만년필 사는데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만년필이 많고 만년필을 자주 샀다기보다는 제가 2010년부터 2021년 올해까지 이 10년이 넘게 모아온 만년필이 그냥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 직업은 고루한 대학원생입니다. 주름. 15번째도 문구 대장정님의 질문이에요. 만년필 또는 펜 케이스 가성비 추천.
사실 만년필이나 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안 들고 다니는 게 최고긴 하거든요. 사실 만년필은 사실 갖고 다니는데 그렇게 유리한 필기구가 아니에요. 아마 몽구대장정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필기구보다도 충격에 약해요. 그래서 저는 만년필을 넣을 거면, 가지고 다닐 거면 필통이나 천 케이스에 넣는 거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를 않아요. 자, 몇 년 전에 모 커뮤니티에서 천 케이스는 만년필을 넣기에 조금 아쉽다,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뭐에 눌리거나 찍히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면은 천 케이스는 그냥 기스를 방어해 주는 거지 충격을 완화해 주거나 하는 데는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라고 했다가 몇 년째 놀림을 당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년필 케이스는요, 튼튼해야 돼요. 최소한 가죽이어야 되고요. 플라스틱 케이스거나 아니면 충분히 고정될 수 있는 형태의 만년필이 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케이스를 제가 만들었어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요. 사실 이거 만드는 게 사실 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씩 걸려요. 아마 이제 구독자 1000명이 되면은 그 이벤트에는 제가 파우치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가성비로 하자면 이거 하나만 딱 생각하세요.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거, 그냥 그 안에서 막 안 흔들리고 하나씩 넣을 수 있게 고정된 거, 그 다음에 가죽이거나 플라스틱이거나 여튼 단단한 외관을 갖고 있어서 떨어뜨리거나 충격이거나 뭐가 눌리더라도 그 형태 고정되는 거, 그 두 가지만 지켜진다면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라쿠텐 같은 데에서 그냥 구입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16번째 질문, 뽀식님의 질문이에요. 빈티지 제품들을 구하는 수단. 빈티지 만년필들에 많은 사람들이 좀 환상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년필이던 시절에, 그러니까 만년필이 필기구 그 자체, 그러니까 지금은 사치품에 가까우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만년필이 필기구 그 자체이던 시절에 만들었던 만년필들의 약간의 그 환상 같은 걸 좀 가지시는데, 빈티지 만년필은 잘못 구하면 빈티나는 만년필을 구하게 됩니다. 즉, 그 만년필이 벌써 막 50년, 60년, 70년, 어떤 것들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뭐 펠리칸 100이나 이런 애들은 진짜 100년이 됐어요. 그런 애들 보게 되면은 조금만 뭐 하면 부러지거나 금방 못 쓰게 되는 만년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빈티지 만년필을 구하는 곳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빈티지 만년필을 내가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그게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도 없고 굉장히 유명한 셀러들도 안 좋은 만년필들을 잘 포장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면 사실 샵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얘기 드리면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베이예요. 근데 이베이가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G마켓이나 11번가나 이런 데 같이 그냥 오픈마켓이거든요. 개인 판매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라서 이베이가 믿을만 하다라기보다는 그냥 99% 이상의 포지티브가 달려있는 그런 펜을 팔고 있는 사람의 물건을 조금 비싸더라도 구입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지 싶습니다. 17번째 질문이에요. 필기구 리뷰어님의 질문이네요. 정보는 어디서 구하시나요? 저는 사실 저에게 펜을 알려주신, 지금은 이제 을지로 만년필 연구소에 계신 파카51님께서 항상 이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은 무료로 정보를 풀지 않아요. 무료로 정보를 마음껏 푸는 사람들 치고 그렇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거기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정말 많이 샀어요.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는 이 책 잡지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책들이 인터넷으로는 구할 수 없는 자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뭔가 이제 책 같은 것들을 추천해 드린다고 하면 일단 그 만년필 회사들에서 나온 리플렛, 팜플렛들 있죠. 그런 것들은 공식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안드레아 람브로우 같은 사람들이 쓴 파운테인 펜 인 더 월드 같은 그 좀 영어로 읽으실 수 있으시면,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하나쯤 갖고 계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생에 자기가 갖고 있는 만년필의 그런 지식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집대성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돈 받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인터넷에 비단 올려져 있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보다 훨씬 믿을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사부님이신 박종진 연구소장님,
파커 51님이 쓰신 만년필입니다 같은 책들을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네, 18번째 질문 제이 앰비션님이랑 만시타님의 질문인데요. 만년필 소개는 10필 영상 없이 진행될 예정인가요? 1분 만년필 소개는 그냥 이런 만년필이 있다, 이런 모양이다, 이 정도 크기고 이런 구성이다 정도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10필이나 자세한 리뷰는 제가 굉장히 좀 이거를 막 매주마다 하나씩 만들기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예정이다 라고 예고편을 엄청나게 올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1분 펜구경에 나와있던 만년필들 전부 다 리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컨텐츠가 한 몇 년치 남아있는 거죠. 네, 19번째 질문이네요. 김효님과 어떻게 해서 이 쉐이크야? 라는 님의 질문인데요. 이 쉐이크요? 얼마나 많은 만년필을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는 만년필과 잉크리스트를 알려주세요. 사실 만년필이랑 잉크 리스트 같은 거를 제가 초창기에는 정리를 좀 했거든요. 내가 몇 개를 갖고 있구나, 잉크 얼마나 있구나, 나 만년필이 참 많아,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막 잘 리스트도 쌓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는 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 방을 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한쪽 벽면이나 아니면 이제 서랍장 같은 것들에 진짜 그냥 만년필을 쌓아놓고, 그러니까 전시를 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서 그냥 그냥 척척척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따지고 보면 제가 갖고 있는 만년필들이 지금 1년이 52주죠. 1년에 52주. 매주마다 리뷰를 하나씩 만년필을 소개드린다고 하면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꾸준히 소재 고갈 없이 여러분들께 만년필이나 잉크를 좀 소개해드릴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20번째 이설인님의 질문입니다. 만년필 리뷰 영상에 등장하는 종이들은 어떤 종이인가요? 사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종이를 만년필 리뷰에 사용하지 못한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이는 콩쿠르라는 데에서 만든 이제 CX22, CX23번 종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원래 복사지가 그렇게 만년필에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단단하고 두꺼운 그 느낌이 좋아서 사실 그 종이를 쓰거든요. 요즘에 쓰고 있는 종이는 토모에 리버에서 만든 종이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제가 그 신한커머스에서 한번 이제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기 시작했던 이 클레르 퐁텐의 메모 패드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21번째 질문 우리 독서왕 민근 224권님의 질문이에요. 만년필 보관 방법은? 만년필은 가능한 서늘하고 햇빛 직접 만드는 데 두는 게 맞아요. 약간 그 약품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꿋꿋하고 그러면은 또 이게 곰팡이가 쓸고요. 그렇다고 너무 쨍하고 건조한 곳에 두면은 만년필에 따라서 이제 하드러거나 이런 것들 쓰는 경우에는 막 변색되고 색깔이 바뀌고 오래된 빈티지들은 만년필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코르크 피스톤 같은 거 쓰는 그런 오래된 빈티지 만년필들은 오히려 물을 채워놔야 되고 그거를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년필의 보관은 만년필 맨 처음에 구매했을 때 주는 그 케이스 있죠? 거기다가 깨끗이 세척해서 완전히 말린 다음에 거기다 다시 딱 넣고 케이스 딱 껴서 그대로 보관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은 이제 쓰시는 케이스 뭐 다구 파우치들 같은 거 쓰시겠죠? 5개 꽂는다거나 3개 꽂는다거나 막 20개씩 꽂는 것들 있죠. 그런 데다가 꽂아서 어디 직접적으로 빛이 안 들고 너무 꿉꿉하게 습기 많지 않은 곳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독서왕님의 질문인데요. 주로 사용하는 잉크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잉크는 사실 이거 하나예요. 대부분의 제 영상들이 이 퀼크 블루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 생각도 가끔 해요. 제가 이제 막 여러 가지 잉크들을 보여주고 막 예쁜 잉크들 보여주고 막 이러면은 그런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알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예쁜 잉크들 리뷰하면은 그것들 많이 보실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잉크가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잉크가 솔직히 이렇게 파커 퀼크 같은 이런 완전 기본 스탠다드한 잉크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심성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 만년필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세척도 잘 돼야 되고 깨끗하게 오래오래 쓰고 싶은데 막 색 잉크 아무거나 쓰고 거기 막 펄 들어간 잉크 쓰고 막 태 막 쭉쭉 뜨는 거 그런 거 쓰고 막 그러면은 사실 만년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착색이 많이 되고요. 에보나이트 피드 같은 것들은 그 피드 색깔이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저는 권장하지 않고 기본 잉크를 많이 쓰는 편이고 셰퍼나 펠리칸이나 몽블랑이나 또 파카의 퀼크 같은 잉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23번 질문입니다. 정민우님의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만년필에 소비한 비용이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비용이요. 비용도 사실 계산을 쭉 하고 있었는데 비용도 사실 쭉 계산을 하고는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산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15년인가요?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직전인데 그 2015년 때까지 3천만 원을 조금 안 썼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그 3천만 원이라는 게 막 이렇게 사 모아서 3천만 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몇 개는 막 이벤트 같은 걸로 막 주변에 주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가졌다가 팔았다가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거라서 실제로 갖고 있는 만년필의 값어치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따지고 보면 그때 샀던 빈티지 만년필들이 지금에서 가격이 좀 이렇게 크게 오른 물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그 정도 값어치는 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 만년필을 쭉 계속 사고 있었으니까 그 정도 언저리는 되지 않을까? 물론 값어치로 만년필을 많이 샀다, 돈을 많이 썼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지식의 수준이나 능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쓰셨네요. 24번 질문입니다. 고율님의 질문이에요. 하롱이 서체만의 특징이 있다면? 제 글씨체가 아마 여기다 자료 화면으로 나갈 텐데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글씨체가 거의 쭉 그 초등학교 막 지나가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글씨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사실 어머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편이고 이제 어머니의 기본 서체에서 제 글씨체는 조금 더 뾰족뾰족하고 날선 느낌, 그 다음에 그 획 같은 것들을 끝에를 그냥 툭툭 끊는다는 느낌,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이제 글씨 쓸 때 보면은 뭐 히읗도 맨 처음에 툭툭 끊는 그런 느낌이 약간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제 서체만의 특징이 하롱이는 첫 자음 모음 좀 크게 쓰는 편이고 약간씩 그냥 날리든지 훅훅 툭툭 끊는 느낌이구나 라는 것들 좀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5번 질문이에요. 자미나 자라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모든 만년필을 다 구매했나요? 구매하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면? 방금 전에 대답을 해드린 거랑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대화의 흐름이 좀 통하는 것 같은데 만년필을 대여해서 리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15종 필링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제 제가 없는 필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정말 가까운 좀 고마우신 분들에게 만년필을 빌려서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리뷰를 하는 대다수의 만년필들은 제가 직접 갖고 있고 오래 사용해 보거나 제가 책임을 지고 이것저것 막 뜯어봐도 괜찮은 그런 만년필들을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 대여한 게 너무 소중해서 막 리뷰를 못하고 제대로 뜯어보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은 앞으로도 없을 거고 지금까지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심이 없거나 또는 관심은 있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팬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분들의 좀 도움을 좀 받고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만년필들, 그리고 최근에 1분 팬구경에 나왔던 그 만년필들은 전부 다 제가 소장하고 있고 제가 구매하면서 어떤 일련의 제 취향에 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일관된 기준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거 내가 쓸까나? 이게 내 손에 맞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는 편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연필이나 샤프 같은 얇은 펜보다는 좀 멀티펜 같은 두꺼운 펜들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제가 갖고 있는 펜들이 대체적으로 플래그십 사이즈이기는 합니다. 네, 26번 목요일님의 질문이에요. 글씨를 교정했나요? 글씨를 교정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 글씨를 교정을 했으면 제 글씨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동그래져야 되고 조금 더 자음 사이즈가 작아졌겠죠.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글씨를 쓰다가 제 글씨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남들이 읽기에 좀 가독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유튜브나 인터넷 링크 사이트 같은 걸 찾아서 그러면 이걸 가독성을 어떻게 좋게 만들지? 뭐가 문제였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분석하고 조금씩 고쳐나가기는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막 서예나 캘리그라피에 막
완전히 막 정자체 막 해서 명조 이런 거를 이제 쓰실 게 아니라면 너무 좋은 강의 영상들이 온라인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제 정보의 홍수 시대니까요. 그 중에 손에 맞는 것들을 좀 취사 선택하셔서 교정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리토패스님의 질문이네요. 국산 만년필 필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나라 필기구 회사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라든가 뭐 미코펜시나 모나미, 뭐 동아연필, 뭐 그 외에도 뭐 한국바이오로스 같은 그런 자바, 아피스 같은 회사, 정말 기라성 같은 회사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한 번에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없어졌느냐, 솔직히 뭐 IMF라고 회사들 다 없어지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 그 회사들이 다 없어진 거는 무분별하게 제품을 찍어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국산 만년필, 국산 필기구, 국산 샤프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대표적으로 마이크로로 대표되는 그런 그 90년대 필기구 회사들이 일본 회사, 독일 회사를 카피 안 한 제품이 거의 전무할 정도로 그냥 카피로 넘쳐나요. 그냥 가성비로 디자인 따와서 그냥 생산해서 그냥 찍어냈을 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중국 만년필들, 미국이나 독일 회사들 그냥 복제해내고 카피품 만들어내고 짭퉁 만드는 거랑 사실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국산 만년필이 그런 점에서 경쟁력을 잃고 곤두박질 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요즘에 모나미 같은 회사들이나 심지어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뭐 그 파카 워터맨 수입하는 항소가 모나미 자회사죠. 그 모나미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만의 기술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만년필 같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는 걸 보면 꾸준히 잘 해 나가다 보면 국산 필기구 회사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국내도 이제 이렇게 필기구나 만년필이나 이런 걸 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디지털화가 되면 될수록 아날로그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꾸준히 자기만의 것을 만든다면 국산 필기구 회사들도 앞으로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생각보다 질문이 굉장히 많았죠.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거를 비슷한 주제면 다 하나로 뭉치고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좀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이 영상에 이어서 추첨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